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김민석 씨가 얘기를 좀 지킵시다. 조희대 씨는 괜찮고요. 얘기를 지키는 말이야. 뭔 얘기를 지켜! 당신들을 지켜!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은 검찰청도 공소청이 되듯이 대법원도 법기술원으로 대법기술원이 되겠네요. 그죠? 김남희 의원 오늘 질의하는 거 보셨어요? 법무부 차관님, 이 중요한 형사사법 절차 개편 과정에서 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법무부 차관한테 보안수사권도 폐지되고 경찰도 이렇게 못하는데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호통을 친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지? 그리고 민주당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놓고 왜 법무부 탓을 해요? 이 기관 간의 구도도 모르나 봐.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약간 동공지진이 일어나더라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거든. 민주당이 그렇게 탄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국민들이 보호 못 받는 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늦게 와서 눈치 없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도 기가 차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면 이재명 반드시 탄핵된다. 왜 이렇게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냐? 탄핵 소추가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대법원장 대행을 협박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법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 직무 대행은 대법관 제청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헌법 해석을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재명 입맛대로 맞는 사람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 이재명 재판 맡은 사람이 법리에 따라서 재판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누가 떠먹여 주나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아쉬운 지점이 실패한 정책이죠. 온갖 대출 규제해가지고 부동산 통계까지 조작해가지고 집 사지 마라, 곧 집값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타이밍 놓친 사람들 몇 배씩 오른 집값 보면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정부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흡사하다. 정책이 안 바뀌면 정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감독 원장님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시잖아요. 이 투톱이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위원장님 사퇴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왜 이렇게 우아하게 국민들 상대로 답변을 하고 계시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내 책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만들으라고 지시한 거는 김용범 정책실장이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지금도 해외에서 브라질에서 스테이크 드시면서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임감 같은 거.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금융위기를 금융당국이 초래했으면 사퇴하셔야죠. 금융감독위원장님 들어 누워서라도 막으셔야 됐죠. 근데 못 막으셨잖아요. 왜? 지금 그 올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으로 집 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다 대출 끼고 집 사셨습니까? 금융위원장도 대출 끼고 집 사셨잖아요. 1000만 가구가 넘는 주담대든 전월세 대출이든 임대보증금이든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금융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금융의 이런 기능까지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소멸시키자는 그런 비전문가적인 발상. 이게 지금 대단히 위험한 거랍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 대통령의 말과 경제당국의 인식이라는 거. 그게 더 큰 위기예요. 저는 탄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요. 왜 쟤네들이 보안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느냐. 수사제도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면요. 국민들은 되게 불편하고 권력자는 백을 쓰기가 되게 좋아요. 중국의 수사기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범죄에 피해를 입었는데 저런 체계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보호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보호합니까? 중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공산당의 자녀는 처벌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가고 있냐. 그때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띄워놓고 퀴즈를 몇 가지 냈어요. 자기들이 법안 만들었으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근데 탄핵 사유가 여러분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해킹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을 통계를 받아봤는데 그 숫자가 2025년도에만 47,000번을 해킹 시도를 한 겁니다. 올해는 더 심각해요. 올해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10만 3천회가 된 거예요. 이거 뭐 재미로 하겠어요? 선거와 관련돼서 해킹 시도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국가가 해킹을 주도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북한은 본격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훈련을 시켜서 가상화폐 같은 걸 탈취하기는 시도를 계속해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자투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변호사들이 전부 법사위에 다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죄지우기 공소 취소 앞장서고 이게 이해충돌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문체부 장관 하다가 문체위원장 한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그게 이해충돌 아닙니까? 최민희 위원장 어땠습니까?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딸 혼사 문제로 그 난리를 피워도 민주당 의원 누구 하나 입도 뻥끗 하셨습니까? 추미애가 대차게 기자회견했어요. 경기도 재정 한 푼도 갖다 쓸 돈이 없다. 우리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99.7%를 다 땡겨서 한도가 찾아보니까 자기도 마이너스 좀 써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한도가 없어. 제가 전임 경기지사들을 잘 알거든요. 제가 책임지고 또 고발을 해드릴 테니까 자료 좀 저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경기도를 거덜냈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 다 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갭 투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 자택은 매수인에게 갭 투자 허용하셨죠. 금융위원장, 부동산과 금융 분리하는 게 소신이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대출받아서 집 사지 않았습니까?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팩스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니 한성숙 4주택, 이찬진 2주택, 이성훈 3주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한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한쪽은 분가 혹은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구로에서 투표함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요만한 것도 아니고 무슨 투표함 하나를 빼고 개표를 해서 결과까지 다 발표를 해서 당선자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투표함이 하나 없어졌으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범죄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 멀쩡한 투표함이 없어져? 언론에 공표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니네들이 알겠어?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 뚝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문제예요. 3일 뒤에 이 투표함을 찾은 거야. 청소하다가 그냥 잘 찾아봤으면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개표 결과를 바꿔놔야죠.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고 처벌될 수밖에 없어요. 니네 아들이나 거기 해. 폐버스 청년주택으로 바꾸자. 이거 내가 진짜 정치인이라서 쌍욕 안 하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아니 본인들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되겠네. 제가 이재명 아들이며 민주당 정치인 아들들은 어디서 사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볼게요. 우리 청년들은 폐버스에 살아야 돼. 청년주택으로. 어디 그냥 주차장 같은데 아무데나 세워놓고 이거를 아이디어라고 내는 겁니까? 너무 화나네 정말. 이재명 자녀는 재산도 전혀 없었고 직업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살고 있죠? 저는 이거 밝혀야 된다고 봐요. 전세는 실종시키고 월세를 높여놔가지고 신혼부부들 결혼도 못하게 했는데 본인 아들은 그럼 정상적으로 월세 내고 살 수 있나? 뭔가 부모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서울에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김영범 이런 사람들이 뭐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 집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국민들은 뭐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으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편법 쓰면은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최근에 통일은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통일부 장관은 그러면 폭력부 장관입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대변인입니까? 두국가론을 통일백서에 넣어놓은 것을 자랑하셨던데 누구한테 자랑하신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자랑하신 겁니까? 김정은한테 한 겁니까?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위협입니다. 핵무기를 증강하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발사하고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멸절을 우려하는데 북한을 향해서 주적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장관의 이 모든 행위들 매국적인 영토 포기 선언이에요. 국내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 해외에는요 극달같이 나가요. 몽골,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절대 안 가. 가는 도시라는 게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야 이게 진짜 국내 선거는 구청 공무원한테 다 떠넘기면서 외교부 공무원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한 명당 1억 5천만 원을 주고 1년 전에 나갔습니다. 1년 전에 한 판이 노는 거예요. 이랬다는 보고서 제가 다 받아왔거든요. 오픈 채팅방 관리했대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대. 그게 무슨 일입니까? 관광이지. 이것도 아파 찬스 있을라나? 정말로 이 기능이 필요하다면 205군데 다 보내야죠. 거기만 무슨 참정권이 보장되나요? 재판 마치셨어야죠. 그걸 왜 파기환송을 합니까? 그래야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조심하십시오. 제 발언 시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사실상 서영교 위원장이 앉아 계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 국제, 대법관 수 늘리기 이런 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게 국회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지내왔던 것이 법원의 현실이고 그게 저는 오늘 이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위가 깡패짓이에요. 앞으로 20명의 대법관을 다시 임명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 20명을 다 대통령 뜻에 따라서 하라라는 게 이 메시지예요. 안 하면 임명 안 하겠다. 청와대에다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안 잡아줘서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면담 일정에 대한 협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제청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이 사람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3자인 이 사람은 어떠냐? 그렇게 협의하고 협의했더니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느니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뭡니까? 이재명 공성법 파기환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7만 페이지 되는 그런 사건을 9일 만에 판결했다고 매일 공격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재판연구관들이 검토하기 시작한 거는 30일 넘었죠. 예.